사우디 왕족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실패하면 한국은 영원히 중동에서 추방될 것이다. 독일과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태우고도 도망쳤던 죽음의 사막. 그 불가능한 땅에 도전장을 낸 건 믿기 힘들게도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조차 나오지 않던 저주받은 사막. 그런데 한국인들이 단 72시간 만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자 전 세계는 경악했고 사우디 왕세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의 형제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포기한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아룰라 사막입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이곳은 지표면 온도가 섭씨 50도를 웃돌죠. 마르틴 슈나이더는 낡은 지프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42살의 독일 출신 탐사기자, 그의 눈빛엔 피로와 냉소가 뒤섞여 있어요. 15년 전 마르틴은 바로 이 사막에서 지멘스의 야심찬 담수화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걸 취재했습니다. 12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모래와 염분 앞에서 독일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죠. 당시 3,000쪽에 달하는 설계도서와 최첨단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광경을 목격했던 마르틴은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의 실패까지 연달아 지켜봤습니다. 그에게 아룰라는 기술 강국들의 공동묘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그가 다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황당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72시간 안에 물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마르틴은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케이팝이나 부르고 김치나 담그던 나라가 사막에서 뭘 한다고? 독일도 실패했는데 말이야. 그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 정해뒀습니다. 72시간짜리 허세 한국의 무모한 도전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취재 노트엔 과거 실패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르틴은 펜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며칠 버티다 조용히 철수하는 거야. 지프가 아룰라 중심부로 들어서자 낡은 건물들 사이로 먼지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하루에 한 번 탁한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병원 앞 그늘에 모여 축 늘어져 있었죠. 마르틴은 카메라를 꺼내 그 풍경을 담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군. 15년이 지났는데도. 마르틴은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또 하나의 실패를 기록할 준비를 마친 셈이죠. 마르틴은 호텔방에 앉아 낡은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실패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0년 지멘스. 투입 비용 12억 달러. 3,000명의 엔지니어, 500톤의 장비. 결과 완전한 실패. 마르틴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자신만만했어요. 최첨단 역삼 투합 시스템과 다단계 여과 설비를 갖췄죠. 하지만 사막의 모래는 필터를 순식간에 막아버렸고 염분 농도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장비는 석 달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섰어요. 다음 페이지엔 미국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제너럴 일렉트릭 8억 달러 규모 나노 필터 기술 6개월 만에 철수. 마르틴은 그때도 현장에 있었어요. 미국 팀은 혁신적인 나노 기술을 자랑했지만 사막의 극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했죠. 낮엔 50도, 밤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의 장비가 뒤틀렸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왔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앞세웠지만 모래 폭풍 한 번의 센서가 모조리 고장났죠. 중국은 2017년 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투입했지만 물류와 유지보수 문제로 좌초했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 친환경 태양광 담수화를 시도했지만 효율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르틴은 펜으로 노트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세계 기술 강국들의 공동묘지야. 누가 와도 마찬가지지. 창밖으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사막은 붉게 물들었고 멀리서 모래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르틴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2025년 한국. 예상 결과 실패.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팀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르틴은 이미 그들의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죠. 카메라를 점검하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2시간? 독일도 3년을 버티지 못했는데? 우습군. 다음날 아침 마르틴은 아룰라 소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카메라를 들고 나간 거예요. 공항 활주로엔 화물기 한 대가 서 있었고 작은 컨테이너 2개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눈을 의심했어요. 고작 저것뿐이야? 독일 팀이 왔을 땐 대형 화물기 5대가 필요했죠. 500톤에 달하는 장비와 자재들이 며칠에 걸쳐 운송됐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컨테이너 2개라니 마르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곧 5명의 한국인이 내렸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 젊은 엔지니어 셋, 그리고 통역 1명. 마르틴은 속으로 생각했죠. 코미디군. 독일은 3,000명을 동원했는데 한국팀은 간단한 짐만 들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마르틴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팀장은 현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마르틴은 조금 놀랐어요. 독일 팀은 통역을 6명이나 대동했었거든요. 그때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팀장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뒤 부드럽게 말을 건넸죠.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독일 팀은 현장에 오면 곧장 회의실로 향했었죠. 주민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팀장이 일어서며 주변 주민들에게도 인사했어요. 간단한 아랍어로 우리가 물을 가져올게요 라고 말했죠.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희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르틴은 카메라를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진심처럼 보이긴 하는군. 하지만 진심만으론 부족하지.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르틴도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참이었죠. 작업 현장은 아룰라 외곽의 황량한 부지였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모여들었어요. 마르틴도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그들 사이에 섰죠. 한국팀은 컨테이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안에서 나온 건 냉장고 크기의 은색 모듈 몇 개였습니다. 독일 장비의 100분의 1도 안 돼 보였죠. 마르틴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저걸로 하루에 1,000톤의 물을 만든다고? 농담이겠지. 한국팀 엔지니어 1명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아랍어로 옮겼죠. 이건 스마트 모듈형 담수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질과 압력을 조절해요. 소형이지만 효율은 기존 대형 설비의 10배입니다. 마르틴은 코웃음을 쳤어요. 10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주민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간이 탱크를 가져왔어요. 진흙탕 같은 탁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현장에서 길어온 지하수였습니다. 팀장은 그 물을 모듈에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반대편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죠. 한 노인이 다가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깨끗해. 정말 깨끗한 물이야. 마르틴은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으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연용으로 준비한 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주민들도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물통을 채웠습니다. 팀장이 마르틴을 향해 말했어요. 기자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마르틴은 마지못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독일 장비가 만들어낸 물보다 훨씬 맛이 좋았죠. 마르틴은 당황했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시연은 성공이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죠. 지속 가능성, 내구성, 실제 대량 생산. 그게 관건입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2시간 동안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마르틴은 카메라를 끄며 혼잣말을 했죠. 어디 한번 봅시다. 얼마나 버티나?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르틴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팀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미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한국팀은 밤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3개의 모듈이 연결돼 있었고 임시 전력선이 연결됐어요. 팀장이 신호를 보내자 엔지니어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죠.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르틴도 카메라를 돌리며 그 순간을 담았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삑삑거리는 경보음과 함께 물줄기가 뚝 끊겼죠. 엔지니어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역시 거짓말이었어. 또 속았단 말이야. 분노가 퍼져나갔어요. 돌멩이가 날아왔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마르틴은 카메라를 들고 그 혼란을 찍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그렇지. 시작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는 이미 기사 첫 문단을 머릿속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야심찬 도전, 첫날부터 좌초.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팀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문제를 파악하겠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변명도 둘러대기도 없었어요. 그들은 곧바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의아했죠. 독일 팀이었다면 본사에 연락하고 보고서를 쓰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회의를 며칠간 했을 겁니다. 한국 팀은 달랐어요. 30분 만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사막의 미세모래가 필터를 막아버린 거였죠. 그들은 독일이 버리고 간 낡은 장비 더미를 뒤졌어요. 쓸만한 부품을 찾아냈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전처리 필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고 공구 소리가 요란했죠. 정확히 50분 뒤 그들은 개조된 시스템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죠.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이번엔 환호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기대였습니다. 마르틴은 카메라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뭔가 다르잖아. 그의 마음속 균열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하늘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지평선이 누렇게 물들더니 곧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이 소리쳤죠. 샌드스톰이다. 큰 폭풍이 온다. 마르틴은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여러 번 겪었지만 이번 건 달랐습니다. 하늘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모래벽이 시속 60km로 다가왔어요. 주민들은 황급히 실내로 대피했고 한국팀도 장비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무자비했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제로가 됐고 모래가 사방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전력선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려댔죠. 마르틴은 건물 안으로 대피하며 카메라를 움켜쥐었어요. 끝났군. 이제 정말 끝이야. 폭풍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마르틴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독일 장비는 이런 폭풍 한 번에 완전히 파괴됐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래가 무릎까지 쌓였고 장비는 온통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전력선은 끊어져 늘어져 있었고 필터는 완전히 막혀버렸죠. 마르틴은 현장으로 나가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확신했어요.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장이 엔지니어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력부터 복구한다. 서둘러. 그들은 맨손으로 끊어진 전선을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절연 테이프도 제대로 된 공구도 없었죠. 트럭 배터리를 끌어와 임시 전원을 만들었습니다. 마르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미쳤군. 저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세척 시스템을 수동으로 가동해 필터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모래 범벅이 된 장비를 하나하나 닦아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그들은 헤드랜턴을 켜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마르틴은 그 모습을 찍으면서 목이 메었어요. 카메라 렌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셔터를 누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인간의 의지다. 자정이 넘어서야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물줄기였어요. 한국팀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작업을 이어갔죠. 마르틴은 카메라를 내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주민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르틴도 일찍 나왔죠.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팀장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메인 밸브가 열렸어요.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콸콸콸 맑고 깨끗한 물이 거대한 탱크를 채우기 시작했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물을 만졌고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물을 떠마셨습니다. 마르틴은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파인더가 흔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었죠. 15년간 수많은 실패를 지켜본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물통을 가득 채워들고 웃었습니다. 병원 앞 휠체어 소년이 물을 마시며 활짝 웃었어요. 마르틴은 그 장면을 찍으면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어요. 땀과 먼지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기자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마르틴은 카메라를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낸 겁니까?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마르틴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껐고 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죠. 제 기사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르틴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이 순간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 뒤 아룰라의 헬리콥터 편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민들은 긴장했고 한국팀은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죠. 마르틴은 카메라를 준비하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왕세자가 도착했을 때 담수화 시스템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0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죠. 왕세자는 직접 물을 마시고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을 우리의 독점 파트너로 선정하겠습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왕세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500억 달러 규모의 전국 담수화 프로젝트, 한국 기업의 전권을 위임합니다. 사우디의 사막 전체를 바꿀 겁니다. 마르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왕세자와 한국 팀장이 악수하는 장면, 주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먼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한 노인의 눈물까지. 렌즈를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고 왕세자가 떠난 뒤에도 마르틴은 현장에 남았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죠. 그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15년간 써온 실패의 기록 위에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독일의 실패를 봤습니다. 12억 달러가 모래 속에 묻히는 걸 지켜봤죠. 미국의 오만함도 기록했어요. 최첨단 기술이 사막 앞에서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일본, 중국, 프랑스 모두가 이곳에서 좌절했어요. 마르틴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3,000명의 인력도 3,000쪽의 설계도서도 없었죠. 고작 5명과 컨테이너 2개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사흘을 떠올렸어요. 첫 실패 후 즉시 재설계에 들어갔던 한국팀, 모래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맨손으로 전선을 이어붙이던 모습,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물을 만들어낸 순간까지. 그들이 가져온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병원 아바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실패에도 변명하지 않았죠.
독일이 회의실에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한국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마르틴의 손이 다시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나 냉소가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함이 오만함을 이겼습니다. 작은 장비가 거대한 시스템을 이겼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모든 기술을 이겼습니다. 한국은 사막을 살렸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돌려줬죠.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르틴은 이곳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노트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술 강국들의 공동묘지였던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걸.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마르틴은 노트를 덮고 일어섰어요. 멀리서 담수화 시스템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콸 생명을 살리는 소리였죠. 그는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담수화 시설, 그 옆에서 물통을 채우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틴은 공항으로 향했어요. 떠나기 전 한국팀을 찾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팀장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르틴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시설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죠. 15년 전 실패의 땅이었던 곳에 이제 희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 한국이 사막에 생명을 돌려준 방법.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실패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국의 도전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사흘 후 나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 이 글을 씁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엔지니어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던 팀장, 그리고 물을 마시며 웃던 주민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마르틴의 마음은 여전히 아룰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엔 이제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웃고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겸손하고 진실된 5명의 한국인이 있었죠. 마르틴은 기사를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냉소가 아니라 감동을,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기록하게 되어 기뻤어요. 15년 만에 그는 진짜 저널리스트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르틴은 알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을 세상에 전하는 게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 말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